2023 아시안컵 16강전이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국은 극적인 원치 않았던 조 2위가 되면서 최종 상대가 사우디아라비아가 되었고, 이 경기는 화요일에서 수요일 넘어가는 새벽 1시 경기입니다. 경기 시간부터가 국가대표가 여러가지 잘못했네요. 아시안컵 16강 첫 경기는 B조 1위였던 호주와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의 경기입니다. 신태용 감독은 역사상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의 아시안컵 16강을 이끌면서 4년 전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을 이끌면서 호황을 누렸던 축구 열기가 그대로 인도네시아에 옮겨온 듯한 분위기입니다. 하늘에 맡기겠다는 말과 함께 남은 F조 경기 결과를 기다렸는데, 키르기스탄이 극적으로 동점골을 넣어버리면서 인도네시아에게 네가 가라 16강을 해버렸습니다. 이 경기는 인도네시아에게 불리한 경기는 맞습니다. 조별 예선 3차전을 호주가 하루 더 일찍 경기했다 보니까 조 1위의 혜택인 거죠. 호주는 하루 더 쉬고 경기하게 됩니다. 신태용 감독은 우리에게 쉬운 경기는 절대 아니다. 호주는 좋은 팀이다. 신체 조건, 파워에서는 아시아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힘든 경기가 될 수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공은 둥글다. 8강 진출 시 한국과 만날 수 있다.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맞다. 개인적인 생각은 같이 8강에서 한번 멋진 경기를 하는 것이라고 한 만큼 호주가 더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일본을 상대로도 분명 선전을 했었고, 호주는 강팀이라고 하지만 3경기에서 4점밖에 되지 못했고, 특히 최약체 중에 한 팀인 인도와 붙어서 전반전에 득점을 하지 못하고 고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티키타카로 경기를 풀지 못하는 팀이라서 이 경기는 한 골 싸움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신태용 감독의 열정과 인도네시아의 선수들의 지금 정신력이라면 뭐라도 사고 칠 분위기입니다. 우선 인도네시아도 3경기에서 모두 득점을 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아시아 랭킹 1위인 일본에게도 자신감을 드러낸 만큼 어떤 결과를 낼지 지켜보죠. 이 경기가 한국에 관심 가져야 하는 이유는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이기면 그 다음은 호주 혹은 인도네시아와의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조별 예선 3경기를 통해서 이미 우승 실패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 되어버렸지만, 분명 보이지 않는, 드러내지 않는 한국 우승을 열망하는 팬층도 상당할 것입니다. 우린 같은 편 아니겠습니까?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일 테니 우선 경기만큼은 비관적보다 승리를 바라는 응원 부탁드립니다. 클린스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선 지금 감독인 만큼 축구협회에서 경기를 하지 않는 이상 믿어줘 봅시다. 자, 뭘 믿어야 할까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사우디 잡는 것부터 믿어줘 봅시다. 한국은 운명의 장난처럼 지난 9월 사우디아라비아와 매우 동등한 입장에서 잉글랜드 뉴캐슬 경기장에서 평가전을 치렀습니다. 당시에는 평가전이 사우디냐고 매우 불만스러웠는데, 지금 아시안컵에서 이렇게 연결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본래 대진이라면 사우디는 만나도 결승에서 만나야 했거든요. 아무튼 당시 경기에서 한국은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스코어는 매우 적었지만 내용면에서는 분명 기회도 많이 만들었고, 손흥민이 박스 안에서 걸려 넘어진 걸 페널티킥 불었으면 스코어는 훨씬 더 벌어졌을 경기입니다. 한국은 18개 슈팅을 퍼부었고 유효 슈팅도 절반인 9개를 기록했습니다. 사우디가 완전 밀린 경기는 아니었고, 한국도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당시 김승규 골키퍼의 화려한 선방도 큰 몫을 했습니다. 이번 사우디아라비아 경기는 조규성과 조현우의 명예 회복이 되는 경기 되길 응원합니다. 지금 분위기는 이 두 선수 완전 역적 취급이 되어버렸는데, 국가대표라면 감당해야 하는 수명이기도 하지만 자신감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응원의 소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조규성, 조현우 파이팅! 클린스만 감독이 변화를 주면 좋으련만 하필 조규성은 단골 선발 출전 선수였고, 김승규가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부상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무조건 조현우가 선발 출전 예정인 상황입니다. 조규성은 사우디와의 평가전에서 골을 기록했던 선수입니다. 그때도 머리로 넣었어요. 그리고 유일한 결승골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당시에도 만치니 감독이었는데 이 체제에서 아르헨티나도 이겼던 감독입니다. 명장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감독인데 연봉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려 430억입니다. 그 정도면 목숨 걸고 감독하지 않겠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선수 개인 능력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조직력만큼은 제대로 만들어 놓았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전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도 좋은 경기를 한 거죠. 만치니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전에 대해서 한국은 매우 좋은 팀이다.
유럽에서 뛰는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은 우리와 다르다. 하지만 이것은 축구의 한 경기다. 90분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들이 매우 훌륭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도 그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우선 이 경기에서 조규성의 헤딩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국의 레벨이 당연히 아르헨티나급은 아니지만 지금 조별 예선처럼 밀어붙이는 전술로 나갔다가는 역습에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 경기에서 넣었던 골들은 결코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대로 당했죠. 클린스만도 경력과 경험이 있는 만큼 무전술이라 해도 분명한 의도는 있을 것이고 알고는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김민재가 수비형 미드필드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한국이 4-4-2를 고집하지만 경기 상황에서는 수시로 유기적으로 전술이 변화하기 때문에 특히 오른쪽 이재성이나 이강인은 미드필더도 역할을 하는 만큼 경기 중에 변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황희찬까지 가세하는데 이강인, 이재성 둘 중에 한 명은 쉬게 하겠죠? 네. 미드필더와 수비 간의 간격과 호흡이 가장 큰 문제인 만큼 사우디아라비아전은 역습을 대비한 삼성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3경기 8골 넣었다고 경기력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네. 물론 클린스만은 부임하면서 본인의 약속, 철학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혼자만 여유로운 것 같습니다. 기자들에게 결승전 가니까 호텔 연장하라고 했다고 하죠. 네. 현실은 클린스만이 미국 대표팀을 맡았을 때에도 미국마저도 클린스만이 전술이 없다고 평가를 했었더만요. 네. 아니 도대체 축구협회에서는 왜 데려온 거예요? 네. 지금 갑자기 궁금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4-3과 1-0. 와, 기본상으로는 4-3인데 막상 겪어보니까 정말 끔찍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루전 한 골 싸움으로 가는 것도 숨 막히고요. 에라 모르겠다. 그래도 선택하라면 4-3 할게요. 결국 이렇게 논란 등에 업고 결승까지 가서 최다 실점으로 우승하는 것도 새 기록이 되겠네요. 정말 환장하겠죠. 자, 그리고 인도네시아 16강전이 끝나면 바로 2시간 뒤에는 한국의 4강 때 붙을 수도 있는 경기가 치러집니다. 벤투호 UAE 대 복병 타지키스탄 경기입니다. 타지키스탄은 이번 아시안컵이 첫 출전인데도 투지만큼은 현재 아시아 최강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타지키스탄 경기는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도 벤투호를 응원해 줘야겠죠. 네. 관심 가는 일본은 한국이 경기한 다음 수요일 저녁 경기로 치러지는데 바레인을 상대로 이기면 그 다음 이란을 상대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본래 한국이 겪어야 할 라인을 일본이 타버린 거죠. 네. 이번 아시안컵은 경기 환경도 매우 좋아져 있다 보니까 최소한 2015 아시안컵 분위기는 납니다. 당시에 한국은 조별 예선에서 지금의 한국과 정반대로 저조한 득점, 무실점으로 조별 예선을 통과하고 토너먼트를 순조롭게 치르면서 무실점으로 결승까지 올라왔었는데 그때 이루지 못한 우승, 이번에 반대여도 좋으니까 모든 경기 4-3, 3-2로 승리하면서 우승할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민재에게 괜히 미안하네요. 네. 여러분, 그냥 이번 축구는 배구, 농구, 핸드볼처럼 실점은 예약되어 있다고 보자고요. 네. 그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네. 팁입니다. 팁. 네. 신태용 감독 8강 파이팅.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